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전격 동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 배경을 강조했습니다. 시행을 단 2달 남겨둔 가운데 금투세 시행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자 K증시도 환호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최근 HL만도와 한국단자공업, 이수페타시스 등 전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도입이 확대되면서 전장 부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은 이 밖에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 등 2차 전지 관련 종목들과 주주 환원 확대가 기대되는 금융주도 대거 사들이며 지분을 늘렸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연준이 B컷을 단행하며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자 국내 상장 리츠들이 앞다퉈 유상증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통상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대출이자 부담이 낮아지며 수익성이 개선되는 만큼 지금이 몸집을 키울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한 겁니다. 오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 중인 상장 리츠는 신한알파리츠와 롯데리츠, 한화리츠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투세 폐지가 추세적인 증시 상승으로 연결될지의 여부인데요. 전문가들은 연말 세금 걱정으로 주식 채권 보유에 불안감을 느끼던 큰손 개미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밸류업과 함께 증시 상승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11월에서 12월은 배당 수요로 인한 매수세 유입이 강해 연말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인 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폼은 진행을 맡은 박효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큰 이슈가 있었죠. 그동안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왔던 금투세, 민주당이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직후 우리 시장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1.8%, 코스닥은 3.5%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금투세 폐지 소식에 기관과 외국인도 담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이 국내 증시 투자 심리가 계속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겠고요. 또 오늘 우리 증시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아직 미국 대선 변동성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번 한 주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그럼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네. 월요일장 그래도 시원한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아직은 미국 대선이 남아있잖아요. 네. 혹시 미국 대선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전문가님은? 네, 일단 뭐 우리나라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선거 때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네. 우리나라 대선이 아니기 때문에 뭐 미국 얘기라 잠깐 뭐 제 생각을 말씀 좀 드리면 뭐 저는 일단 해리스 쪽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히든 해리스 대 이 샤이 트럼프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히든 표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좀 가부장적인 사회, 그러니까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할 때 남편이 보통 백인 남성들이 트럼프를 찍기 때문에 나도 트럼프 하다가 막상 선거장 가면 이제 찍는 해리스를 찍는 그러니까 히든 해리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표가 막판에 조금 변수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이 경합이 아니라 좀 시시하게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리스의 좀 우세를 점하면서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내피셜을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그 결과는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오늘 국내 시장 리그 컨디션도 점검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금투세가 드디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저 장 초반에 갑자기 막 아침에 딱 오늘도 그냥 또 이 10분 후에 또 장이 폭삭 또 종가까지 쭉 밀리는 약속의 시간이라 그랬죠. 10분 막 눈치 보다가 그냥 나머지 3시 반까지 무너지는 그런 장세가 아닐까 했는데 갑자기 툭 밀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발언. 그러니까 예전에요.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요. 이정미 헌재 재판관이 이제 주문을 막 읽었거든요. 근데 그 주문 가운데 이 탄핵을
아니할 수 없지 않으야 할 수 없다라고 막 이렇게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주문 한 30분 읽었는데. 그러니까 탄핵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막 선거 대선 테마주들이 막 주가가 막 요동을 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딱 보니까 이 워딩이죠. 처음에는 금투세는 폐지가 맞다라고 하지 이게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다가 하지만 하면서 이제 금투세 폐지를 얘기하면서 폐지가 맞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잠깐 있었죠. 이게 뭐예요? 주식시장은 폐지를 원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투세 폐지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꼭 금투세 갔다가만 지금 글로벌 꼴등이 됐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막 실타래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막 성질껏 이게 풀려요? 안 풀리죠. 매듭 끝에서부터 찾아서 하나, 두 개씩 정말 도 닦는 심정으로 하나씩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얽히고 설켜 있는 이 국내 증시의 이 꼬인 실타래를 오늘 금투세 한 올 한 올 다시 좀 풀어가면서 연말 장세 또 오늘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상승 요인들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말 장세 조금 더 기운 내시고 오늘 상승을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 또 위너 11 종목과 함께 여러분들 강하게 한번 연말 장세 달려보시고 또 해리스와 관련해서 뭐 하루 이틀 코스이긴 하지만 또 테마주들도 접근할 수 있는 것들 테마주는 잘 안 하는데요. 오늘 또 한 종목 정도는 갖고 왔으니까 같이 오늘도 종목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 대선과 관련된 테마주들 가져와 주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저희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매크로 분석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전문가님, 최근에 미국에서 어닝 시즌이 계속 됐었잖아요. 그 부분도 좀 이제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 맨날 슈퍼위크래요. 네. 이번 주가 되게 일정이 많고 또 이번 주도 또 슈퍼위크라 그러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서도 이번 주 슈퍼위크라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지표들이 많았죠. M7 실적들. 근데 이제는 고용 지표도 발표가 거의 다 됐고요. 지난주에 ISM 제조업지수 발표가 됐고 또 M7 실적들도 거의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닝 시즌 막바지죠. 그러니까 나올 건 거의 다 남았어요. 이제 좀 모멘텀이 변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미국 증시가 이제 신고가를 한번 툭 정신했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밀린 거를 이거 골 때리네 이거. 이제 대선 이벤트도 끝나면서 다시 조금 조정으로 들어가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와우 이렇게 올랐는데 이렇게 버틴다고? 특히나 지난주에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1.2만 건 나왔습니다. 컨센이 얼마였냐면 10만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당 순이익이 10만 원 나올 줄 알았는데 10,000원 나온 거예요. 그랬으면 주가는 아마 그 기업은 작살이 났겠죠. 어닝 쇼크로. 고용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빠졌어요. 그렇죠? M7 실적 발표들도 지금의 당장의 실적은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 캐펙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건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7대3 정도로 빅7, M7 종목들도 상승 종목이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로 다시 등극을 하고 정말 한 30년 만에 인텔이 다우에서 물러났네요. 그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다우에 들어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뭐예요? 지금 전 세계 증시를 이끌고 있는 AI. 이게 열풍의 주역이 누구죠? 엔비디아죠. 그죠? 대장주가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번 어닝 쇼크로 주가가 한 30% 박살났다. 이렇게 되면 지금 국내 증시가 뭐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올라갈 동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기 상당히 힘들죠. 대장주가 꺾이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1위 등급과 국가는 이 M7 종목들,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에 대한 얘기는 이번 3분기도 아마 잘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리 없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다음 뭐 지표들 보면 중국 증시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립 서비스를 계속해서 우리 이거 줄 거고 이거 줄 거고 이거 얘네가 이렇게 준다라고 립 서비스만 하나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네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믿든 싫든 올해잖아요. 이제 무비자로 그죠? 무비자로 오라고 하고 또 한알령도 많이 해제를 하고 있고 중국 게임주들 파노도 개방해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빗장 갖고 안에서만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죠? 밖으로 계속적으로 하면서 중국 증시가 이렇게 올랐었는데 이게 뭐예요?
급등은 눌림목이잖아요. 차트로 생각하시면 그죠? 상당히 좀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해서 좀 요새 좀 말이 많아서 다시 한번 좀 갖고 와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뭐예요? 금리 인하 폭이 줄거나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푹 꺼지면 뭐예요? B컷 할 거야. 금리를 0.75bp, 0.5bp 금리를 팍팍 내려줄 거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바운드가 돼서 4.3까지 올라왔다라는 거 뭐예요? 여기까지 다시 연초까지 올라왔다는 거. 이번에 FOMC에서는 금리를 0.25밖에 안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드디어 코스닥이 금투세에서 폐지해서 반등을 했습니다만, 자 정말 처참하죠.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아마 스트레스 머리가 질끈거리실 겁니다. 자 연초 3월 대비해서 코스닥 하락폭이 8월 5일 블랙 먼데이 27%가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3% 반등했는데도 마이너스 18.2%가 빠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장이요 2% 급락하는 장의 종목들 평균 하락률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내 종목도 2% 빠질까요? 아니에요. 여기다가 곱하기 2 해주면 됩니다. 종목이 장이 2% 빠지면 내 종목은 평균 4%씩 빠져요. 이날 장이 10% 빠졌잖아요. 왜 패닉이에요? 종목은 한 20%씩 빠지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는 시장 2% 올라가 내 종목은 4% 올라가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이 어려운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시장 상승은 일단 아시다시피 이런 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갑자기 특별한 이벤트로 들어오는 장은 일단 외국인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죠? 마트 가면 외국인들은 뭘 산다? 기관들은 마트 가면 뭐가 세일하나, 뭐가 가성비가 좋나 이런 식으로 마트를 막 뒤지고 다닙니다. 좋은 종목을 막 고르고 다녀요. 낙폭과대주들 가성비 좋은 것들 가격 순으로 삽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딱 살 때 어떤 거 쇼핑한다 그랬죠? 맨 앞에 진열돼 있는 거 그냥 싹 사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뭐예요? 시가총액 상위주들, 에코프로, 알테오젠, 리가캠 얘네들 상관이 있어요?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쭉 마트 가면 매대 앞에 있는 것들만 딱딱딱딱딱 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반등에 외국인이 끌어올리는 장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 3% 오르는데 야 이거 종목 빠질 때는 기가 막히게 빠지더니 장 올라갈 때 내 종목 안 올라가는구나.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첫 반등은 원래 시총 상위주를 일단 끌어올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뭐 서운하실 필요 없고 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일 리가캠 삽시다, 알테오젠 삽시다가 아니라 또 내일은 또 이 낙수효과지요. 윗물이 이제 넘쳤으니까 트리클 다운 이제 바닥을 적시는 중소형주들이 이제 움직이는 코스닥의 움직임도 기대해 보면서 종목들 포트를 구성해 왔고요. 자, 11월 코스피 그래서 패자 역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증시가 활성화가 되고 금융시장 개방한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죠? 아니면 1980년부터예요. 80년도부터. 자, 44년간 우리나라 증시가 활성화되고 시작된 지 44년간 코스피의 월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은 달은 11월이었습니다. 11월이었고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 미국 매달 11월에 대선이 있거든요. 대선이 있었던 해에 4년 주기로 있잖아요. 그죠? 4년. 이 4년 11월 코스피 상승률은 월등히 더 좋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2.8%로 1년 가장 좋았고요. 또 대선이 있는 11월 평균 상승률은 3.46%로 2.7%를 또 한 1% 정도 더 웃돌았다라는 거죠. 그죠? 이재명 대표도 이걸 알았을까요? 11월 초에 딱 이거를 발표를 했네요. 11월 안 하고 어찌됐든 간에 금투세도 왜 오늘이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뭐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더 애드돼서 11월에 아마 조금 더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이슈 일정은 뭐 아시다시피 중국 전인대 있고요. 여기서 중국 전인대는 계속 립 서비스 우리가 뭐 줄 거고 뭐 할 거고 계속 립 서비스를 하겠죠. 그죠? 최소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질 일은 없겠다. 계속 딸감
식을만 하면 뗄감 넣고 식을만 하면 뗄감 넣고 이게 립 서비스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전인대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빠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정오쯤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수요일 날. 근데 이게 모릅니다. 이게 정말 초박빙이다. 그러면 아마 주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죠? 미국의 이 선거 제도가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대선이 있고요. 뭐 어찌됐든 뭐 우리도 이 결과를 좀 봐야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것보다 좀 중요한 것은 뭐 대선이야 뭐 없어지지는 않을 거, 누가 되든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FOMC 드디어 또 목요일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일단 0.25 스몰 컷은 확실합니다. 거의 패드워치상 90% 이상 확률로 금리는 0.25 가장 최소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거긴 한데 이벤트는 뭐예요? 자, 파월 입이죠, 립. 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결과가 나올 때 이 결과를 보고 파월이 어떤 스탠스로 또 가느냐, 그죠? 그러니까 대장이 바뀐 거잖아요, 그죠? 대장이 바뀌었는데 내가 이 금리 결정을 어떤 식으로 가는지 아마 트럼프가 되면 파월을 잘릴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좀 부분들을 좀 FOMC 금리 결정이 변동성을 오히려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실적 발표는 이제 한산해졌습니다. 미국은 거의 다 빅테크 기업들 끝났고요. 우리 뭐 퀄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제 우리 국내 증시의 중소형주들의 실적 발표 시즌은 언제부터? 11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막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발표가 45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30일 전까지 그러니까 10월 그죠? 10월부터 11월 15일까지가 실적 발표 45일이니까 분기 종료 이후 실적 발표 시즌 그러면 10월 말까지는 대형주들 실적 발표를 하고 11월 한 5일부터 그죠? 11월 15일까지 약 한 열흘 기간 동안 거래일로 치면 한 일주일 기간 동안 코스닥 한 800개, 900개 정도들이 마다다다다다 실적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갖고 있는 중소형주들 아직 실적 안 나왔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게으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고요. 지금 코스닥 이렇게 작살 나 있는데 뭐 잃을 거 있나요, 그죠? 여기서 호실적 종목들 빵 치고 올라올 겁니다. 왜요? 시장 따라 다 뭉개졌잖아요. 시장 따라서 다. 근데 호실적이고 나발이고 그냥 돌도 금도 모래도 자갈도 그냥 다 내가에 그냥 다 뒹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 실적 발표로 치면 이건 그냥 돌이구나. 이건 금이구나. 이건 진주구나. 그죠? 이건 쓰레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3Q 이제부터 어닝 시즌이 발표가 될 겁니다. 이거 금덩어리 누가 제일 잘 찾아요? 중소형주. 제가 제일 잘 찾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도 실적주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같이 보실 테니까요. 오늘도 패턴 공부 같이 해보시면서 실적 금종목 여러분들도 이번 시즌에는 꼭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금투세 소식에 우리 시장이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번 주에 미국 대선부터 FOMC 회의 그리고 중소형주 실적 발표들까지 큰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정보들을 확인하면서 시장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매주 월요일은 최정예 종목 군단으로 꾸린 이 위너 11으로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 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 라인업 만나보기에 앞서서 이번 주 하이라이트와 MVP 선수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 주에도 큰 폭으로 오른 친구들 좀 있더라고요. 네. 소개해 주실까요? 네, 뭐 10%에서 20% 수익률도 계속 쭉쭉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세 종목이 일단 10% 미만 수익은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그죠? 네.
오늘도 10종목, 3종목이나 수익률 좋은 흐름들 보여줬고요. 자,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단 하나 인더스트리였죠, 그죠? HBM 관련해서 TC 본더 한미 반도체가 하고 있는 이거를 이제 경쟁자가 돼서 하나 인더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신규 주임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한 번에 꺼지지 않고 계속 바운딩 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시점이 이제 여기 적산병은 아니지만 저점 짝꿍등이죠, 그죠?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들. 바로 화요일 날, 그죠? 우리 월요일 날 방송이니까요, 그죠? 화요일 날 바로 12% 바로 치고 올리면서 단기 수익 잘 챙기셨을 거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지난주에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우리 앵커님 기억나시죠, 그죠? 이거는 이 회사는 제가 가리는 것도 참 민망할 정도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버블, 디어유였습니다. 그죠? 아티스트와 1대1 커뮤니티하는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 근데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패턴을 알려드렸죠. 지난주 화면 그대로입니다. 11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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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선은 2일 연속 지지받으면 된다. 이따가 한 번 더 강의해 드릴게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세입 받고 올라오는 모습들. 여기가 월요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추천드렸죠. 그죠? 말씀 좀 드렸죠. 괜찮다. 이 급등 이제 시작이다. 그죠? 왜? 텐센트가 붙었습니다. 중국 시가총액 1위. 텐센트. 그죠? 중국의 구글 같은 기업입니다. 그죠? 이 텐센트와 협약으로 이제 중국도 이제 많이,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올랐냐면 이렇게 올랐습니다. 25%. 자, 여기가 고점, 여기 많이 올랐다고요? 아니요. 뭐 이렇게 빠져 있는 것만 맨날 사실 거예요. 주식은 항상 당당하게 어깨 펴고 고개를 들고 다니세요. 고개 들고 다니는 게 뭐예요? 내 눈높이. 그러니까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비싼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 할 정도의 종목들을 사는 거지. 고개 푹 숙이고 가서 땅이 또 떨어진 것들, 신저가 기업들, 52주 신저가 기업들, 그렇게 이평선이 깔려 있으면 막 이렇게 빠지는 거, 줍줍줍줍.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모멘텀이 붙었을 때는 이런 종목들 강단 있게 사줄 각오도 오히려 이 계좌 수익률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투자자들 평균적으로 금융투자위원회에서 나왔던 결과들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가 매수가 물타기와 불타기가 있어요. 어느 게 수익률이 높을까요? 물타기와 불타기. 물타기 한 번에 매수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나눴을 때 떨어진 종목을 계속 사는 것과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사는 것과 누가 수익률이 높을까요? 답은 나와 있죠. 불타기가 훨씬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디어유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랐을 때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땅땅땅땅땅 25%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끝일까요? 아니요.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이 문을 많이 열고 있어요. 게임에서도 이 시프트업 그 기업도 그렇고 이 판호를 열어주잖아요. 중국 가서 게임 하려면 중국에서 허락하는 라이선스가 있어야 됩니다. 판호라고 하는데요. 판호도 지금 두세 개씩 툭툭 열어주고 있고 이 드라마, 콘서트도 와서 해 이제 한알령 쓱쓱 풀어주고 있고 뭐예요? 이제 무비자 관광도 와라. 비자 없이 와라. 스파이법 이게 좀 걸리긴 하지만 중국 잘못 갔다가 무비자로 갔다가 사진 몇 장 찍고 공안에 끌려갈 수 있어요. 그죠? 뭐 어찌됐든 이런 것들 중국의 이제 문호 개방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잖아요. 화장품주들도 중국 화장품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많은 섹터 중에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디어유가요. 그죠? 대장주. 그러니까 이 바이오를 대장주 알테오젠, 리가캠처럼 중국 하면 딱 떠오를 기업들 디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텐센트가 붙었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번 주 하이라이트 25%도 대장은 아니네요. MVP 종목입니다. HPSP. 이거 차트 일단은 여기서 눌림목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쫙 치고 올라오면서 아주 멋들어지게 역전골에 성공하면서 28% 기록하는 모습. 반도체 장비, 어닐링 장비라 그랬죠. 특허 이겼어요. 그죠? 요새는 무조건 싸워야 올라가더라고요. M&A 경쟁을 하던가 뭐 고려 아연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특허도 뭐 싸워야 그러니까 주식은 요새는 막 치고 받아야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요? 시장이 하도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 주식에 별로 여러분도 주식에 요새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래야 관심 있으려면 뭐예요? 아니 싸우던가 막 치고 받아야 사람들의 관심이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찌됐든 간에 특허 소송에 승리하면서 멋진 상승으로 MVP에 올라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이 옆에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셔야 또 이런 종목들 오늘 11 종목 포함해서 슈퍼웨이크 대선 결과에 따른 또 다른 종목군들 그냥 누가 됐구나 뭐 이래버리면 우리가 뭐 이걸 기다리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동성에 준비하는 전략들 또 변동성뿐 아니라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들 오늘 하루 방송 딱 보고 그냥 그랬구나 하고 내일 잊어버리는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주식의 턴 어라운드 여러분들 주식 인생의 턴 어라운드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한 번쯤 이렇게 주식에서 가장 강력한 변곡점이 발생하고 금투세 폐지라는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들 조금 더 주식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위기를 또 기회로 삼으시고 최바닥에서 주식을 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지나가면 거기가 바닥이었구나 이런 것들은 경험치로만 얻을 수 있거든요. 종목들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10%에서 20%대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들이 무려 3종목이나 있었는데요.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송 마지막에 전문가님의 히든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라인업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라인업입니다. 이번 주에는 수비수에 일단 4종목 이름을 올렸는데요. MVP였던 HPSP부터 리가켄바이오,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휴젤 올라와 있습니다. 미드필더에는 토비스, 한글과컴퓨터, 그리고 히든 종목 한 종목 올라와 있고요. 공격수에는 우리바이오, 퀴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그리고 히든 종목 한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히든 종목 벌써부터 궁금하긴 하지만 일단 수비수부터 한번 해주시던 대로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수비 종목입니다. 리가켄바이오는 어이쿠 지난주에 제가 11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훅 깨더라고요. 그러면서 야씨 이거 또 들어가면 또 물리나 했었는데 오늘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나시죠? 외국인들이 확 들어오는 날은 오늘 외국인들 코스닥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뭐 한다? 대표주 사고 나간다. 얘네들은 마트 안 뒤져요. 바이오 하면 시가총액 1위 누구예요? 알테오젠사고요. 얘가 한 5위 되거든요. 리가켄사고요. 시가총액 2위 누구예요? 에코프로 BM사고요. 이런 식으로 싹싹싹싹 사고 나가버립니다. 그죠? 자, 이걸 수해 본 거죠. 오늘 외국인들 장바구니 쇼핑 목록에 담겼습니다. 리가캠. 그래서 일단 리가캠은 힌트를 주는 것들이 항상 있죠. 일단 바이오주들은 오래 갖고 가기가 힘들어요. 뺄 때 크게 빼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 자,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에 얘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61선을 타고 가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해 줬고요. 그죠? 그리고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한 번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이평선 매매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죠? 이평선으로 바이오주들 먹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요? 바이오주들은 추세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10일 밀려도 한 방 빵! 여러분들이 바이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내가 바이오 한 10종목 다 물려도 또 바이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한 방 시세. 그죠? 시세. 그래서 그 중에서도 큰 종목들 짜잘한 거 하지 마시고 리가켄 바이오 하반기에는 이거 계속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항상 번쩍거려 주면서 내가 대장이야 라고 외치는 종목들은 우리가 믿고 따라갈 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휴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이오 쪽에서는 에스테틱은 미용, 성형, 뭐 보톡스, 화장품 이쪽이죠, 그죠? 그래서 보톡스 쪽 저는 화장품주들은 조금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화장품은 어느 정도 굉장히 조금 이 레벨단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필수 소비재 쪽은 저는 약간 좀 거부감이 있어요. 왜요? 그거 아니어도 되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에 뭐 검은 반도체, 우양, 뭐 김밥 만드는 회사, 뭐 식음료 뭐 만드는 회사, 빙그레,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뭐 또 뭐 빵 만드는 회사, 뭘 샀든 아마 다 물렸을 겁니다. 크게 물렸을 겁니다. 왜요?
이거 안 먹어도 다른 게 먹을 게 엄청 세상에 먹을 게 엄청 얼마나 많아요, 그죠? 화장품도 이거 아니어도 바를 게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볼륨을 더 크게 키워서 가기에는 상당히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화장품 쪽은 조금 목에 찰 때까지 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화장품 쪽은 약간 당분간은 저는 연말에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 대신에 다른 에스테틱 주들 이 보톡스 쪽이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있잖아요. 뭐 파마리서치 이런 쪽 그쪽은 뭐 클래시스 이런 쪽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슈젤이 좀 제일 만만해요. 수비수로 갖고 오기에. 왜요? 왜 만만해요? 빨리는 안 가는데요. 항상 저점을 높여주거든요. 그죠? 자, 이 종목은 그럼 뭐예요? 물릴 일이 없다. 물릴 일이 없다. 빨리 가진 않지만 어디 기가 막히게 여기서 살 수는 없지만 잘못해서 여기에 샀더라도 한 달 있으면 여기 와요. 잘못해서 여기에 물렸더라도 한 달 있으면 여기 와요. 지금 잘못 사서 여기 물렸더라도 한 달 있으면 여기 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수비수답게 좀 물릴 일이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토비스 아예 안 가네요. 그죠?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는 약간 좀 소외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무리지어 다닙니다. 밀어주고 땡겨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서로 무리지어서 네가 대장주야, 네가 2등주야, 네가 3등주야 하면서 막 서로 붐업을 일으키면서 막 그것을 업종, 섹터, 테마라 부르죠. 그죠? 근데 카지노 모니터 만드는 회사가 얘랑 코텍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약간 좀 사이드에 있죠. 외곽에 있죠. 그죠? 약간 외로운 종목입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좀 느립니다. 근데 11선을 좀 잘 타고 있고요. 아직 실적 굉장히 좀 좋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카지노 모니터 외에 성장성, 그죠?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쪽, 말 그대로 전장 쪽 아까 우리 앵커님이 도입부에 말씀해 주셨는데 연기금이 전장주들 많이 샀다면서요. 그죠?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것도 전장입니다. 토비스도 맞잖아요. 그죠? 자동차의 이 계기판에 있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이 팰리세이드 제품들 토비스의 제품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변신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카지노 모니터도 잘하지만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한국의 컴퓨터입니다. 오픈된 종목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기억하시죠? 양봉 하나, 둘, 셋, 돌파. 매수 언제? 여기입니다. 자, 근데요. 우리는 방송 시간이 언제죠? 월요일이죠. 그래서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작년에 대표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대표 뭐 횡령하고 뭐 또 아주 좀 노이즈가 좀 많았습니다. 지금 수사 중에 있고요. 뭐 구속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표이사가 바뀐 이후에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좀 매끄럽지 않은 종목이긴 하지만 AI 사업도 굉장히 비즈니스 잘하고 있고 또 특히나 이번 3Q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물론 기저효과 정년 동기에 3분기 때 워낙 못해서요. 이번 1분기에 3분기에 한 90몇 억만 해주면 실적 점프하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YY 상승률이 뭐 거의 막 100% 단 이상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치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전 대표가 그렇게 똥을 싸놨으면 주가는 어떻겠어요? 주가도 똥을 싸놨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표가 똥을 잘 치우고 있고요. 잘 가고 있다면 아마 하반기쯤에는 AI 관련한 모멘텀으로 해서 아마 2만 원대 후반까지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내달릴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차트는 제가 여기까지만 찍어왔는데 아마 작년 차트 보세요.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큐리옥스는 계속 드렸던 종목이니까요. 눌림목 구간 21선. 네, 여기서 좀 잘 되고 있네요. 그래서 큐리옥스 바이오도 잘 보시면 좋겠다. 기업 설명은 우리 또 이 QR 찍고 들어오시는 방에다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큐리옥스 바이오의 이 전장 세포 분석기는 그래서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무작정 그냥 믿고 삽니다 이러지 마시고 뭘 알아야 그래도 그죠? 알고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고 접근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라겠고요. 큐리옥스 바이오 요 정도 보시면서 직전 고점까지 한번 트라이 추가적으로 이런 걸 N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N자 파동 노려보신 전략 공격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히든주도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기존 선수들부터 점검을 했습니다. 자,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매주 월요일마다 방송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아쉽게 이미 매수 타이밍이 조금 지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단을 참고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매일 함께 하시면서 매매 타이밍 정확하게 포착해 가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꼭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 히든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히든주가 가진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차트의 특징 전문가님 강의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적으로 이 핵심 기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앵커님도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그죠? 네,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나이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패턴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주가 상승의 10가지 그림자라고 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좀 분석해 놓은 기술적 분석 요인인데요. 거기서 이제 6번째 골든 크로스 패턴과 그리고 9번째 양봉 밀집 패턴을 좀 합쳐봤어요. 요새 장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소비자 입맛이 까다로우면 하나, 두 가지의 맛으로는 그 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없죠, 그죠? 그게 시장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 두 개의 매매 기법으로는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조금 합쳐서 잘 양념을 버무려서 요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이 강의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해드리겠고 이런 겁니다. 이제 시간상 여러분 육안으로만 보세요, 그죠? 21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21선을 이평선으로 깨는 게 아니고 양봉으로 양봉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깼습니다. 자, 매수를 언제? 여기서 4일째 매수해서 어디까지 갖고 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5일선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5일선 깨질 때까지. 무슨 기준? 5일선. 언제? 종가 기준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죠? 자, 이 패턴만 보세요, 그죠? 이 패턴만 보시면 태성이라는 주가 기가 막히게 또 올랐던 종목인데요. 자, 미리 지난 8월 달에 양봉이 하나, 둘, 셋 여기서 매수죠, 그죠? 매도는 언제예요? 자, 가다가 툭 깨집니다. 여기서 매도. 더 올라간 건 몰라요. 이거는 매매 기법이니까요, 그죠? 더 올라간 거 몰라요. 자, 그러다가 또 있다 보니까 9월 달쯤에 자, 하나, 둘, 셋 하면서 이 검은색 선입니다. 21선은 툭 깨고 올라옵니다. 매수는 언제? 여기서요. 4일째. 그죠? 적산병 다음 날 4일째 매수해서 어디까지 들고 간다? 5일선 깨질 때까지 들고 간다. 여기서도 안 깨졌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갖고 가라 말씀 좀 드렸죠. 이거 주가 한 5만 원까지 갔을걸요, 그죠? 네. 어찌됐든 이러한 패턴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넥스틴. 자, 이번에 복습해 볼까요? 넥스틴이 이제 최근 차트입니다. 넥스틴. 자, 매수 언제? 하나, 둘, 셋, 4일째. 그래서 쭉 갖고 가는 5일선 깨질 때까지 건드리네요? 상관없어요. 5일선을 건드려도 툭 건드려도 흔들기입니다. 종가 기준에서 여기 위에만 올려놓으면 돼요. 아시겠죠? 안 깨졌죠? 어디서 깨졌어요? 자, 여기서 깨졌죠. 잘 보세요. 파란색에서 제가 셀 해놨죠? 자, 종가가 5일선 밑에 이렇게 있는데 음봉이 여기 툭 이렇게 걸려버려. 종가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5일선 여기 있는데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끝. 여기서 셀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까지는 뭐 알 거 없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양봉 밀집 패턴을 좀 계속적으로 골든 크로스 나오는 기법을 좀 말씀 좀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 이거는 이제 QR 코드 또 여기 찍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종목명은 내일 오전에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하이닉스도 또 엔비디아 잭슨 항이 또 막 I love you 했죠, 그죠?
우리 빨리 12단 만들어 주어 하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갔고요. 또 삼성전자도 이제 정말 늪에서는 좀 헤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주 없이는 시장은 이 팥 안고 없는 붕어빵입니다. 올라가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전자 없이는 못 가는구나, 그죠? 아무리 뭐 삼바가 가든 뭐 메리츠가 가든 뭐 KB금융이 가든 현대로템이 가든 삼전 없이는 못 가는구나, 그죠? 삼전이 가는 게 밸류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주들도 이번 11월/달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시황 관에 입각해서 이 금투세를 이 트리거로 해서 11월/달 우리나라 역사상 80년대 44년 동안 11월 장세가 가장 좋았고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 장세는 더 좋았고 우리도 시기적절하게 지금 글로벌 왕따 꼴등을 하고 있으니 11월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반도체가 나쁘면 11월에 이런 부동화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반도체는 겨울이야. 증시는 봄이야. 이 부동화를 성립할 수가 없다. 봤잖아요. 1년 내내. 이 부동산을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 그죠? 이게 가야 이게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뭐 어거지 논리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증시 상승을 외치면서 반도체 안 간다. 반도체 하락을 외치면 증시 간다. 이러신 분들은 증시 초짜거나 시장을 잘못 보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제가 무조건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는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저는 일단 11월 장세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반도체 낙폭 과대주들을 11월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겁니다. 주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상반기에 초전도체 봤죠? 당장 우리가 막 초전도체 인류 국가가 돼서 우리나라가 막 이 정말 뭐 자기 부상 열차를 막 타고 다니고 막 열 손실이 없는 그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 것 같았지만 거의 다 당장 앞에 초전도체가 날 것 같이 주가가 급등을 하고요. 반도체가 지금 사라질 것 같습니다. 주가 빠진 거 보면 반도체 이제 없어지나요? 우리 이제 반도체 안 쓰고 뭐 대체 뭐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주가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좀 말이 길었는데 간단합니다. 센트럴 케미칼 서프라이 시스템. 그러니까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하면 이 케미칼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식가액, 박리액 이런 약품이 들어갈 때 이것을 생산 장비로 원격 공급하는 자동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라면 끓일 때 물을 사람이 손으로 붓는 게 아니고 기계가 500ml 쭉 뿌려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라면 기계를 반도체로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쪽에 모멘텀이 있고요. 이쪽 매출이 한 80% 이상이고요. 중요한 것은 무조건 요새는 HBM이 묻어야 됩니다. HBM 어떻게든 좀 엮어줘야 돼요. 그죠? 리플로우가 성장성으로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 어떻게 보면 이 촉매제 주가 상승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도 HBM이 IT에서는 반도체에서는 누가 뭐래도 따봉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왜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전 세계 1위잖아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주가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HBM 솔더 범프인데요. 이 리플로우 장비의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 캐펙스 축소, 뭐 반도체 겨울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짜그라져 있어요. 보시면 주가가 안쓰럽게 빠져 있습니다. 실적도 물론 좋게 나올 리가 없죠, 그죠? 설비 투자를 확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어찌됐든 장비주들이 뭐 주성 엔지니어링은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만 보통 기업들은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상반기에만 4만 원대 기록했거든요. 2024년 최고의 한 해다. HBM용 리플로우 장비까지 하면서 막 설레발치면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결국은 삼성전자 주가 3월 달부터 깨지면서 얘도 이제 작살 났습니다. 주가 반토막 났습니다. 2만 원. 그죠? 그리고 이제 슬슬 자, 거래량 보세요. 툭. 이제 바닥권에서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평소 거래량 대비 300%에서 1000%까지 쳐주는 거래량들이 꼭 상한가가 아니어도 꼭 20%가 아니어도 일단 거래부터 거래량은 뭐예요? 판을 바꾸는 거예요. 흙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종자를 심을지는 그 다음이고요. 흙부터 바꿔야 좋은 싹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토양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래량으로 이게 뭐예요? 매수세와 매도세가 바뀌는 거죠. 맨날 파는 사람만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요.
주가는 손바뀜입니다. 끊임없는 손바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적산병 21선 돌파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매수는 언제? 여기 무조건 4일째. 양봉 21선이 있는데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양봉이 4개. 여기서 매수? 아니요. 20선 돌파 안 했는데 뭐 어떻게 매수를 여기서 왜 해요? 그죠? 이게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여기죠. 두두둑 똑 하시면 여기서 그죠? 아직 붙어 있어요. 아직 이렇게 붙어 있죠. 이제 여기서 한번 짱! 짱! 오늘은 쟤네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1위부터 10까지 일단은 외국인들이 쓸어 갔고요. 그죠? 중소형주들 이제 주 후반 시세 날 때 장비주 쪽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다음 종목은 주름 개선용 세포 치료제 로스미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개발 중일까요? 아니면 뭐 식약처 임상 허가 중일까요? 아니요. 품목 허가까지 나왔어요. 언제? 올해 5월에.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약 한 5년 전에 임상 상장을 하는 조건으로 시판 허가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테틱 쪽은 굉장히 막 허가나 임상 이런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빡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병이어서 주름이 생기는 게 병이에요? 여드름 생기는 게 병입니까? 그러니까 피부가 노화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 부작용이 심하지 않은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식약처든 미국 FDA든 허들이 낮아요. 그래서 얘네가 임상 2상까지 딱 하니까 갖다 냈어요. 한 5년 전에 식약처에서 임상 3상 할 거지 하면 일단은 팔아. 예, 이게 임시 허가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3상 해야 돼. 그래서 얘가 이제 임상 3상을 막 하다가 올해 5월 달에 드디어 3상을 완료하고 시판 허가가 나와서 이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의 로직은 자, 일단은 기대감으로 오릅니다. 뭐 한다라고 치면 기대감. 그리고 됐어요. 안 됐으면 그냥 작살 나는 거 그냥 끝이고요. 그죠? 그냥 끝이지 뭐. 그 이유가 어디 있어. 된다라는 가정하에 주가의 로직은 기대감 갖다 오릅니다. 자, 그랬다가 됐어요. 재료 노출로 빠집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게 잘 팔려요. 그럼 다시 오릅니다. 이게 로직입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기대감 갖다 오릅니다. 안 됐어요. 끝입니다. 여기서 N자가 반등이 가능하려면 일단 우리는 이게 세론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는 일단 좋은 거 나오면 일단 때리고 봅니다. 일단 때리고 그래? 좋네? 하면 다시 올리죠. 유한양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보실 때 제가 봤을 때는 패턴이 괜찮다. 자, 주가가 위에서 한번 재료 노출 나오면서 크게 밀렸거든요. 근데 지금 살살 다시 거래량 보이시죠? 빌드업. 자, 11선. 주가가 싹 타고 올라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강의해드렸어요. 방금 종목은 반도체 장비주는 적산병 21선 돌파. 바닥권에서 일어나는 캔들이죠. 자, 얘는 11선 상승 추세 이미 돌려는 놨어요. 돌려는 놨고 자, 이 종목은 그럼 언제 사는 거예요? 무릎에 사는 전략이죠. 아까는 어디 사는 거예요? 발바닥에 사는 전략입니다. 그죠? 네, 무릎. 한 여기까지 추세를 돌려놨습니다. 자, 11선 상승 추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의를 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11선 상승 추세, 대장주들이 갖고 가는 추세예요. 기존의 흐름들 보시면 이 워딩은 제가 나중에 또 오시는 분들한테 이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겠고 시간 관계상 패턴만 보여드리면 대장주들입니다. 작년에 에코프로가 파란색 선이 11선이거든요. 검은색 선은 21, 파란색은 11. 한 번도 안 깼어.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깨고 주가가 7배 올라갔습니다. 에코프로. 그죠? 자,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 대장주였습니다. 그죠? 역직구. 올해 상반기 4월부터 주가가 15,000원에서 5만 원, 3배 올라갈 때까지 11선 한 번도 안 깼어요. 11선 한 번도 안 깨다가 11선 툭 이틀 연속 깼죠. 여기가 셀입니다. 11선이 있으면 하루는 깨도 괜찮아요. 이틀째 여기다 올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11선이 있는데 툭, 툭 이렇게 이래버리면 끝. 자, 실리콘2 여기서 끝났거든요. 자, 대장주 끝을 잡는 신호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테크윙, 반도체, HBM, 테슬라 장비 업체죠. 자, 여기서 대장 엄청 올랐어요. 얘도 그냥 10배 올랐는데 여기서 깨졌죠. 그죠? 끝. 그죠? 삼양식품. 예? 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삼양식품 제가 2개 커트해 왔는데요. 언제 깨졌어요? 여기서 깨졌습니다. 여기서 끝. 얘 주가 10배 올라오는 7배 올라오는 동안 11선 한 번도 안 깼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11선 추세 종목들은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이러한 패턴들 눈에 잘 익어보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11선 착 펴면서 주가의 로직, 기대감, 재료 노출, 팔리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종목명 우리 또 커뮤니티 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히든주까지 만나봤는데요.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매수, 매도 타이밍 확실하게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상승을 보여준 코스피 연말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 시장 이야기 먼저 들어봤고요. 이번 주 공격수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를 포함한 라인업도 만나봤습니다. 히든주 총 2종목이 있었는데요. 정확한 종목명과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